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살펴봤을 때 등급이 좋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는 1.62 등급이고요. 수학 1.67, 사회 2.06 등급, 국어 2.33 등급, 국수영사 평균 1.95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교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교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4 등급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살펴주실까요? 네, 학기별 추이를 살펴보면요. 학생은 발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국어를 보니까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수학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모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 활동과 독서 활동은 맞습니다. 구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비는 봉사 활동 되겠네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더니 이제 교과와 비교해 보니까 이제 교과에서는 발전 정도가 좀 눈에 띄게 두드러져서 장점으로 꼽힐 것 같았는데 비교과 쪽에서는 그렇게 좀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제 키워드는 학생의 키워드가 아니라 제 키워드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면 자율활동하고 독서활동이 있는데요. 거기도 긍정적이지만 보완해야 될 점을 잠깐 달아봤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자, 자율활동을 보면 1학년, 2학년 때 학급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신망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학생부에 기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독서활동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어요. 15권이나 읽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과학 퀴즈 대회 같은 경우에 수상을 했는데도 과학에 관련된 책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독서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분야를 다양한 거에서 조금 축소해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초등교사가 어떤 초등교사가 될 것이냐, 과학을 좀 잘하는, 수학을 잘하는 이공계통, 아니면은 또 나는 뭐 예술계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까, 아니면 아이들 심리를 잘 다룰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교사상을 정립한 다음에 거의 관심 분야에 있는 책자를 좀 많이 읽으면 자기를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을 제가 이제 평점을 매겼던 것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때 영어 뉴스 읽기반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3학년 때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다만 그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봉사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교육봉사 활동에 한번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아주 재미나게 영어 동아리를 한다던가 영어 뭐 동화 읽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 보통을 줬는데 수학경시대회 2회 수상을 하고 근데 다 장려상이에요. 과학 독서 퀴즈 대회, 독도발을 알기 대회 이런 데서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수상을 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교과 우수상을 좀 수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과 우수상 수상하고 그다음에 탐구 대회 같은 데서 수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학업 역량을 발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교대 공감 멘토링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 외에도 뭐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초등학교 등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초등교육이나 일반적인 교육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는 한번 참가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진로 활동도 한번 평가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물론 학생부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않지만 학생이 2학년 때부터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조금 늦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어 동아리라든지 뭐 또 학생이 과학도 했거든요. 과학 실험을 32시간이나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봉사활동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을 한다든지 뭐 영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되 봉사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뭐
어떤 그 성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자신감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표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또 문서화시켜서 탐구 결과물로까지 한번 이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보완할 점을 지적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살펴주시기 전에 선생님의 키워드는 욕심이다라고 해주셨던 게 그 맑음을 주셨던 부분에서도 보완할 점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이거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 우리 학생은 수시가 적합할지 정시가 적합할지 어떤 게 더 경쟁력이 있을지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학생은 일반적으로는 정시나 수시나 한 50%씩인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60%, 정시가 한 40% 정도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이제 우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이대는. 근데 수능 최저를 일단 학생이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향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교과가 성적이 골고루 우수하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은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받았고요. 비교과도 제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꼬치꼬치 다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더 잘해서 이제 이대를 합격을 해라라는 뜻인데요. 꿈을 이뤄라라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비교과나 교과를 분석해 봤을 때에는 학생이 오히려 수시에서 경쟁력이 조금 더 있겠다. 물론 정시도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께서 별점으로 매겨주신다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교과 준비도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별점 2개. 비교과 준비도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별점 2개. 그다음에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를 학생이 맞췄기 때문에 아주 만족할 만하게 별점 4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이제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이대는 2017학년도에는 몇 명을 선발하는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6학년도 올해죠. 10명 선발합니다. 경쟁률을 보면요. 작년에 2015학년도에는 26.89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28.1대 1입니다. 참고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12대 1입니다. 정시 꼭 합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전형 방법을 보면요. 1단계는 서류 100이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국어와 수학 나형, 그다음에 영어와 사회과학 중에서 한 영역, 그래서 합이 2개 영역의 합이 4 이내입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딱히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교과 평균 성적이 그래도 2등급대에 들어야 합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향입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상향이라고 살펴주셨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어디를 추천해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춘천교대 초등교육학과 정시 일반 학생 전형, 수시, 서구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추천대학으로 이제 춘천교대를 뽑아주셨는데, 춘천교대 이제 정시와 수시 모두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그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춘천교대 외에도 제가 이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이 학생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교대는 사실은 어느 학교가 됐든지 그다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그 어려움과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임용률 같은 것도 사실은 또 고려가 돼야 돼요. 지역마다 임용률이 좀 다르고 그러거든요. 요새는 해년마다 또 임용률이 좀 바뀝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아주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합격하는 기준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춘천교대를 정시하고 수시에 다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성적이 좀 얼추 맞는 것도 있고요. 춘천교대가 조금 변화가 심했습니다. 전형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시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전년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는 201명인데 이번에는 135명밖에 이제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3.67대 1이고요. 저는 이제 정시를 수시보다도 먼저 학생에게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맞기 때문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단계는 수능 100%인데 2단계가 수능이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그래서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120점 만점의 학생부 기본 점수를 104점으로 대폭 상향했어요. 전년에 비해서. 면접 점수도 80점 만점에 64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수능이 96.2%고 학생부가 1.9%, 면접이 1.9%인데 학생부 성적이 조금 불리한 우리 학생, 지금 성적으로요. 불리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이런 춘천교대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춘천교대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은 모든 교대가 그렇듯이 국영수사 전부 다 25%씩 동일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학 가형이나 과탐,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조금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춘천교대는 한국사는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는 전 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최종 등록자 이게 이제 춘천교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학생이 찾아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학생부 성적은 2.77 등급이고요. 근데 최고는 1.14 등급부터 최저는 4.93 등급까지 있어서 전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그 학생부 성적이 편차가 심했죠. 그랬는데 최종 등록자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2.03 등급입니다. 그리고 추천 이유라고 하면은 우선 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 하고요. 수능 성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안전하다는 것인데 이 정시 전형으로 춘천교대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국교원대라든지 제가 한국교원대도 좀 수시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제주대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수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를 서구 인재 전형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인데요. 이게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 서구 인재 전형이 60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2배나 많이 이제 모집을 하게 됐어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네.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6.93대 1에서 일반적으로 교대 경쟁률이 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류 100%에다가 2단계는 면접 6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교대가 이 수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뀌어서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교직 인성 그다음에 교직 적성의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단 면접하고 개별 면접했던 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수능 최저를 보면은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근데 2017학년도에 단지 2017학년도에는 한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5개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합격자 교과 성적은 1.3등급에서부터 1.9등급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교과 성적에 대한 비교과 활동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합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드려 봤습니다.